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분수와 소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분수끼리 덧셈, 뺄셈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미 알고 있고요. 또 곱셈, 나눗셈 하는 방법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연산은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의 덧셈, 뺄셈하고 곱셈, 나눗셈도 이미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분수를 소수로 바꿔봤고 또 소수를 분수로 바꿔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까 소수와 분수, 그러한 연산 방법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소수는 뭐고 분수는 뭔지, 또 왜 분수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소수라는 것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역사적 배경들을 좀 살펴보고 이 두 친구가 하는 역할이 뭔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기도 하고 또 각각의 정확한 용도가 따로 있나? 이러한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다는 도대체 이 두 친구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은 정말 쉽게 넘어갈 겁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면 떠올려야 될 단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다? 통분. 그렇죠? 통분. 통분이라는 것은 분모를 같게 만들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에도 곱하기 3 곱하기 3, 3분의 1에도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줘서 분모를 6으로 만들어준 후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내버려 두고, 그래서 분모는 6 그대로 분자는 3 더하기 2가 돼서 6분의 5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된다? 무조건 통분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분모에 숫자가 나왔을 때 뿐만 아니라 문자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만 떠올리면 된다? 통분만 떠올리면 됩니다.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1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분수의 곱셈, 나눗셈은 사실은 이해를 하기는 어려웠지만 계산하는 방식은 훨씬 쉬워서 좋았어요. 예를 들어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이 있다. 곱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그냥 3, 4, 12. 분모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1 이렇게. 물론 분자분모에 약분할 수 있는 거 있으면 2로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1로 바꿔준 다음에 밑에 분모는 6이고 분자는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또 3분의 2 만약에 나누기 4분의 1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나눗셈을 곱하기로 바꾸면서 얘를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분의 4. 그러면 이제 나눗셈이 아니라 곱셈이 돼버렸기 때문에 위에서 한 대로 분모는 분모끼리 3, 1은 3, 분자는 분자끼리 2, 4, 8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뺄셈하고 덧셈과 뺄셈일 때는 통분, 그리고 곱셈하고 나눗셈일 때는 어떻게? 그냥 각자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꾼 다음에 곱셈의 연산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분자와 분모가 좀 특성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1을 썼는데요. 수직선에서 1보다 왼쪽은 1보다 큰 수예요, 작은 수예요? 작은 수죠? 그 다음에 1보다 오른쪽이라는 거는 1보다 어떻다? 큰 수예요, 큰 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1보다 작은 숫자들은요, 지금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분자랑 분모 중에 누가 크다? 예, 분모가 더 큽니다. 그죠? 그래서 분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1보다 큰 수들은 분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뿅. 네,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큽니다. 요 1을 기점으로 분수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소수에서도
이 1이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이라는 숫자가요, 분수를 표시할 때, 또 소수를 표시할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자, 이제 숫자로서의 의미들은 파악을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이 분수와 그 다음에 소수 두 친구들의 역사적 이야기,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분수라는 거는요, 물물 교환을 할 때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나누고자 할 때 분수가 생긴 거예요. 그냥 뭐 햄버거를 만약에 나눠 먹는다. 네, 일단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햄버거는 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피자를 친구와 나눠 먹는다.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좀 더 현실성 있는 말이 되는 메뉴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마토입니다. 이거는 친구하고 나눠 먹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반절. 네, 요게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2분. 그 중에 요게 하나이기 때문에 1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오른쪽 것도 어때요? 오른쪽 것도 두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온전히 하나일 때는 분수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서로 나눌 때 분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물건들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협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딴다든지, 조금 더 큰 짐승을 사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여서 일을 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개수대로 나눌 수도 있지만 큰 걸 잡으면 세 등분해서 세 개대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네가 하나, 내가 하나, 얘가 하나, 이런 식으로 세 명이 나눠 가져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수라는 것은 돈이 생기기 전에 너와 나나 혹은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그것을 동등하게 혹은 조금 다르게 가질 수도 있죠. 하여간 서로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이러한 수체계들을 만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소수는 왜 생겼을까요?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생겼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지금 여기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00달러를 빌려갖고, 이 사람은 200달러를 빌려갖고, 이 사람은 250달러를 빌려갖고, 이 사람은 300달러를 빌려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자를 첫 번째 사람한테는 이자를 3분의 1만 받기로 했어요. 물론 기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200달러를 빌려줬는데 이자가 이 사람은 4분의 3이에요. 또 250달러를 빌려준 또 다른 사람한테는 이자를 10년 동안 빌렸기 때문에 이자를 5분의 4를 받아야 돼요. 또 300달러 빌려준 사람한테는 이자를 금방 갚기 때문에 7분의 1, 아니 1은 좀 그렇다, 그렇죠? 7분의 2를 받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 계산을 어떻게 계속 해야 돼요. 나누기 4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 이게 200을 4로 나누니까 계산은 참 쉽네.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300을 7로 나눠서 그 다음에 2를 곱한다. 이게 돈이 되니까 너무 어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돈도 그냥 있는 거, 야 이거 돈 있는 거 넣어줄게, 뭘 네가 있는 물건은 뭘 줘라, 이렇게 할 때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네덜란드 사람인 스테빈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소수를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그 스테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잘생기셨죠? 근데 이분이요, 그냥 소수를 만든 수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대 천재였어요. 당대 천재면은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난 때가 언제냐면은
1500년대예요. 1500년대. 16세기라고 하죠. 16세기. 근데 이때는요, 네덜란드가 그 막강한 스페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쟁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조금 재밌는 얘기. 아니, 조금 많이 재밌는 얘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스테빈이 네덜란드에서 스페인 군대랑 막 싸우려고 보니까 아니 성을 다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일로 가가지고 여기다가 사다리를 막 놓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여기서 가지고 똑똑똑 문 두드리고 있는 또라이는 없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막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올라오면 여기서 지금 사람이 많이 서 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스테빈이 어떻게 성을 만들었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더니 뭐가 가능했냐? 이렇게 꺾어져서 위에서 보면은 막 별 모양으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깊게. 삼각형 모양으로. 한 번에서만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아니 그러면은 내가 막 일로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 군대가 또 올라오는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일로 막 올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서가지고 포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스테빈은 그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또 이 막강한 스페인 군대가 이렇게 이 강가에 이렇게 움푹 파여진 이런 분지 그런 데다가 요새를 잘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좀 분지가 왜 좋으냐면 덜 춥습니다. 숨기도 좋고. 그런데 일부러 수문을 막아서 그런 데를 만들어 놨다가 그냥 걔네들이 요새를 지으면 물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폐허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스테비는. 정말 대단한 지략가죠. 또 그 소수를 만든 그 스테비는요. 이렇게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배예요. 배. 이거 위에 돛이 있잖아요. 돛.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 이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네덜란드에서. 수륙 양용. 그러니까 뜨는 차예요. 뜨는 차. 이게 왜 좋으냐? 멀리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바퀴가 없는 그냥 배는 어디서 만들 수밖에 없냐면 바다 바로 옆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만들고 있다가 하루 이틀 걸려서 만드는 것도 아닌데 만들고 있다가 저 멀리서 막 스페인에 그 스페인 군함이 막 들어온다. 그리고 배 만들고 있는 거 보면 그냥 가서 그냥 불화살 쏘고 도망가면 어떻게 잡냐고요. 그죠? 안전한 데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면서 그냥 오냐고. 거기에다가 물자도 실어가지고 사람하고 식량, 무기 이런 것도 실어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좋습니다. 이게 누가 발명했다? 바로 스테빈. 시몬 스테빈. 그렇죠? 소수를 만든 수학자. 그 사람은 그냥 소수만 만든 게 아니었다. 이미 천재였다는 거예요.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전쟁은요 80년 동안 이어집니다. 다양한 전환술로서 이 네덜란드를 공략하고 있던 스페인은요 이러한 부교를 만들어요. 이게 부교가 뭐냐면요 강 건널 때 이렇게 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건너갈 수 있으니까 삥 돌아가면 이런 데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요 한가운데서 건너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빈은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배를 띄워보냈습니다. 이 안에는 어떻게 폭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그 다리 근처에 딱 도착만 하면 빵 하고 터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터지게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스페인이 바보도 아니고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한 나라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실컷 열심히 다리를 만들고 막 그 근처에서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배가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달려들겠어요? 의심을 안 하겠어요? 의심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배가 이런 볼품없는 종이배가 아니라
이런 배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물론 사람은 없어야죠.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은 거고 이렇게 음식을 막 갖다 놓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그 스페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그냥 그걸 발견한 사람은 막 달려줄 수밖에 없는 것들을 놓고 보낸다고 한다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다? 폭약이 있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물론 블루투스가 있습니까? 와이파이 됩니까 거기? 500년 전에 와이파이 돼요? 막 버튼 누르면 터집니까? 아니죠. 심지의 길이를 통해서 배를 딱 띄워 보낼 때 심지의 불을 붙인 상태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쵸? 도착했을 때 딱 터지도록. 그러면 물의 흐름 속도, 유속과 그리고 도착할 그 시간, 거리를 미리 다 재가지고 시간을 정확하게 재서 그 시간에 맞게 그 심지의 길이를 조절해가지고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하려면은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역시 숫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수학자가 뭘 했더라 말이 안 됩니다. 그 수학 숫자를 그 정도로 그때 다뤘다는 것은 이미 만물을 통달한 천재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곁가지로 빠졌다 왔는데 소수를 만든 스테비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왜 분수를 잘 쓰고 있다가 굳이 소수를 써야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100달러를 빌렸는데 이자가 7분의 1이에요. 그럼 계산하기가 참 어렵죠. 7로 나눠야 되니까 결국은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100달러를 빌린 사람의 이자가 7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산하기가 너무 좋죠. 약분해가지고 10이고 곱해서 30이 되잖아요. 스테빈이 뭘 처음에 알아냈냐면 소수를 만들어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아, 분모가 10인 경우에는 이자 계산을 하기가 너무 심플하다. 그 사실을 알아냈던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10이 아닌 경우를 분모가 10인 경우로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는 표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자 계산표였어요. 얼마나 그 책이 비쌌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책을 주면서 교육하면은 자기가 없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분명히 이 스테비는요 엄청난 부자였을 거예요. 그죠? 자, 소수는 그렇게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분수를 소수로 바꾸고 소수를 분수로 바꾸고 아니 뭐 그것들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막 혼합해서 하고 이런 거에 젖어 있는데 그 전에 왜 이 두 숫자들은 보세요. 자연처럼 발견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머릿속에서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된 거예요. 발명. 아시겠죠? 그래서 왜 발명되었는지 또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이제 어떤 경우에 분수를 쓰는 게 편리하고 어떤 경우에 소수를 쓰는 것이 편리한 건지도 이제는 어렴풋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그러니까 돈이 없고 그냥 물건이 있을 때는 분수가 편했구나. 왜? 진짜 잘라 먹으면 되니까 그냥 3분, 4분 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돈이 생기고 이자가 생기고 나눠야 될 수 있는 단위들이 복잡해질 때 그때는 계산이 어떻게 된다? 분모가 10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10이 아닌 것을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그러한 분수로 근사치로 바꿔주는 과정을 한 것이 바로 소수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분모가 10의 배수인 것들은 사실 아무리 분수 모양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소수잖아요. 여러분들 10분의 3은 물론 분수지만 이건 이미 0.3 바로 나오잖아요. 계산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소수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의 스테비는 계산의 편의에 의해서 이자 계산의 그 복잡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렇게 소수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죠. 여기 만약에 선생님이 123이라는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사실 여기 앞에 있는 3은요, 엄밀히 따지면 1 곱하기 3이죠. 그리고 요 2는요 10 곱하기 2입니다. 여기 있는 1은요 그냥 1이 아니고 100 곱하기 1이죠. 네. 자릿수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0부터 9까지 그 10가지 숫자가 이 박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숫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의미하는 수는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를 1의 자리, 여기를 10의 자리, 여기를 100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1000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러면 1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로 한 칸 올라갈 때마다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곱하기 10의 의미를 가지고, 여기서 또 한 칸 가려고 해도 곱하기 10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내려오는 거는 똑같은 거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려면 당연히 나누기 10이 되고, 10의 자리에서 1의 자리로 오른쪽으로 한 칸 가려면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누기 10이 됩니다. 그래서요, 소수의 표현 방식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왜냐면요, 여기 1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란 말이에요. 나누기 10 하면 10 되고, 나누기 10 하면 1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자릿수가 한 칸 내려간다고 할 때는 또 나누기 10을 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단위가 당연히 10분의 1이 되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한 칸 더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가 10분의 1에서 뭘로 줄어들어요? 또 거기다 10분의 1을 또 해야 되니까 100분의 1로 줄어들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거기서 한 칸 또 내려간다? 그럼 100분의 1에서 또 100분의 1의 10분의 1만큼, 즉 나누기 10을 해줘야 되니까 10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를, 자, 7, 2, 3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 있는 7은요, 그냥 7이 아니라 보다 7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0.7입니다. 얘는 그냥 3이고요. 요 2는요 사실은 20이고요. 여기에 있는 이 1은 100이 100이잖아요. 100. 그죠? 근데 자리에 따라서 여기가 1의 자리라고 했으니 1의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 또 내려간 건, 또 간 건, 이번엔 단위가 10분의 1이기 때문에 7 곱하기 10분의 1 해서 10분의 7이에요. 분수로 쓰면 요거 10분의 7, 소수로 쓰면 0.7이고. 맞죠? 자, 그럼 여기 2도 마찬가지네요. 그쵸? 이미 우리가 다 써놨죠. 여기다가 여기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라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소수로 써놓으면 0.02예요. 마지막 거는 0.003이고. 됐죠? 아, 의미하는 숫자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 지금 자연수 체계에서 십진법을 쓰고 있는 그 규칙하고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숫자를 그냥 이걸 가지고서, 자, 1, 2, 3, 7, 2, 3이라고 써놓으면 이거를 누가 123 그리고 거기다가 0.7, 0.02, 0.003을 더한 숫자라고 보겠어요. 이걸 12만 3723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12만이 아닌데 123 그리고 소수점 아랫자리로 얘는 0.7, 0.02, 0.03 다 분수로 치면 10분의 7 더하기 10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3이다 이렇게 표현할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준점을 표시해 두는 겁니다. 기준점을 아까처럼 어떻게 표시를 딱 했을 때 가운데 1을 기점으로 해서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을 구분해주는 그 기준점을 하나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요게 오서방점이 아니고 소수
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큰 숫자들은 어디에? 왼쪽에. 1보다 작은 숫자들은 어디에? 오른쪽에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수와 그리고 소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인지 또 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자,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개념을 조금씩 더 덧붙이면서 그 연산 기술, 연산 테크닉에 관한 것도 선생님이 재밌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안녕.